그러면 잠시만 분필 좀. 자, 오늘은 자, 거기 559페이지 가보세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오늘 자기장. 오늘 자기장 여기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 우리 특강에서 전자기학은 여기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파동으로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고 자, 지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장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철, 니켈, 크롬과 같은 금속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자성이라고 한다. 그죠? 자성을 띤 물체를 우리가 자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극은 뭡니까? 자극. 우리 지구에 북극과 남극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자극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자성이 왜 나타나는 겁니까? 자성. 자기적인 성질이 왜 나타날까요? 뭐 때문에? 자석이 나타내는데 자석은 왜 자석이 될까? 그런 거죠. 그죠? 우리 전기 현상이 있었잖아. 그지? 전기는 왜 전기를 띈다고 배웠죠? 전기적 현상이 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원자 안에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양이 같으면 얘가 중성일 거고, 얘가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기 현상을 띠게 된다. 작은 입자 하나로 치면은 그런 것들을 이온이라고 그러고, 큰 물체처럼 이런 원자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깨지면 그런 건 우리가 대전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어떤 금속을
이런 전하를 띈 입자들이 단체로 흐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류라고 그러고, 그죠? 전부 다 어디에서부터 나타났어요? 여기에서부터 나타났지요. 그럼 자석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느냐 이거죠. 자석. 자석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 들어봤죠. 자석만 이 자성을 나타내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단원이 뭐냐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 부분을 이제 배울 거란 말이죠. 그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전류. 요게 있으면 이 자성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전류? 그럼 전류의 근원이 어딘데? 여기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원자 핵이 뜰 거고, 그죠? 얘는 이제 전자가 뜰 텐데, 자,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한 가지만 해봅시다. 한 가지만. 자, 이게 원자 핵이라고 치면, 이쪽 주변을 이렇게 누가 돌아요? 전자가 돌겠죠. 그죠? 물론 원운동으로 돈다라고 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주변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거에 대한 이론도 많은데, 자, 이 전자가 이렇게 돌면서 얘네들은 또 뭘 하느냐면 스핀을 해요. 자기 혼자 또 자전 같은 걸 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공전에 의한 것도 있고 자전에 의한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전자가 만약에 이쪽으로 돈다라고 하면, 가정을 하면 전류는 어느 쪽으로 흐르는 겁니까? 전류는 이쪽으로 흐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류에 의해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자기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게 전자인데, 자, 이 축을,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가 돈다라고 하면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할 수 있느냐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이것도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자기장. 이것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성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 현상은 봐봐. 플러스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꼭 마이너스 데리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여기에 자기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막 이렇게 간다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죠? 근데 여기 주변에 전자가 오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게 있으면, 전기가 혼자 있다라고 해서 홀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딱 붙어서 하나처럼 행동을 하면, 쌍극자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쌍극자. 근데 자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석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거 배운 적 있나요? 코일. 그죠? 아니면,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뭐, 이런 거,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전류가 이렇게, 원형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잡으면, 이 아래쪽은 N극이 형성될 거예요. N극. 그죠? N극이 형성되면 반대쪽은 S극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자, 이 자기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미 어떻습니까? 얘 둘은 항상 붙어 다니고 있죠? 그죠? 혼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류 자체는 혼자 있을 수 있지만 전하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중에 자석은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홀극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 우주 그 발생 초기에는 있었다라고 하긴 해요. 그런데 그거 뭐 우주의 비밀과 관계 있는 얘기니까 뭐 줍치고 어쨌든 자기 홀극은 없다. 그래서 자 자석이 이렇게 있잖아.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N극, S극 이렇게 있으면 얘를 쪼개보자는 거지. 여기 탁 쪼갰어요. 쪼개면 요만한 자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N극만 있으면 이건 홀극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기지 않고 반드시 여기가 다시 S극으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석은 계속 쪼개도 N극과 S극이 나타나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는 이 원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물질 자체를 보면 저렇게 자석을 계속 쪼개면 저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물질이 이만한 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는 뭐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원자 자석이라는 게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 책에서는 분자 자석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작다라는 거죠. 그죠? 원자 자석이나 분자 자석이나 뭐 엄청나게 작다는 거죠. 그죠? 자, 얘네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 N극이 뭐 S극이면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많이 모이면 뭐가 되느냐면 원자 자석을 이루는 어떤 구역이 생겨요. 알겠어요? 그래서 원자 자석들이 단체로 모이게 되면 어떤 구역을 형성합니다. 구역.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구역들을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구역을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어떤 애들은 이 방향성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애들은 이 방향성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어떤 애들은 이렇게 어떤 애들은 이렇게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등등 다양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불규칙하면 얘는 자성을 띈다 안 띈다? 안 띈다는 얘기예요. 원자 자기구역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한 방향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석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네들한테 외부 자기장이 딱 걸리잖아요. 외부 자기장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딱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뭐 이렇게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일제히 얘네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물질 중에 모든 물질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다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러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정렬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러면 얘는 외부 자기장이 걸려 있는 동안 자성을 띌 수 있겠죠? 그죠? 이쪽이 무슨 극? 여기가 무슨 극? S극. 이쪽은 N극 형태로. 그죠? N극이 있으니까 S극들이 전부 다 이쪽을 향하고 내부에서 이쪽에 S극이 있으니까 전부 다 여기에서는 N극이 이쪽을 향하겠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것도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이라고 생각하고 화살표를 그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정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없애버리면, 즉 외부 자기장을 없애버리면 얘네가 단체로 흐트러지는 물질이 있고 그대로 유지하는 물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자성체를 또 나눕니다. 그건 조금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책이 자꾸 넘어가냐. 이렇게 분자 자석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알겠어요? 자기 유도 현상은 무엇과 비슷하다? 정전기 유도 현상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걸 자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화. 알겠죠? 자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력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기력은 인력하고 청력이 있죠. 그죠? 같은 극끼리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쿨롱의 법칙으로 만약에 우리가 형태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쿨롱의 법칙은 전기력은 비례상수 K에다가 어떻게 되죠? R 제곱에 Q1, Q2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었죠. 자, 자기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례상수 K에 R 제곱에 자, 요게 M1, M2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거는 질량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기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장의 세기. 알겠습니까?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유도를 해서 측정을 해보면 이 K값 있죠? K값. K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거기 4파이 다음에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읽지요? 이렇게 쓰는 거. 요거 어떻게 읽어요? 요거는 뮤입니다. 뮤. 알겠죠? 뮤. 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 뮤가 뭐냐? 이 뮤가. 여러분들 그 정전기 유도에서는 이 K 값이 어땠어요? 요 K 값. 기억나니? 요 K 값 어떻게 표현됐어요? 표현. 요거 뭐였니? 기억나? 이걸 뭐라고 얘기했었죠? 진공에서의 뭐였어요? 유전율이었죠. 유전율이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건 뭐냐면, 요 녀석은 그럼 뭐냐 하면, 이건 제로가 붙었으니까 진공이겠죠? 투자율입니다.
그리고 요 값을 좀 기억을 하세요. 요 값을. 나와 있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수는 요거 단위는 뉴턴 퍼 암페어 제곱. 그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요 숫자 외우세요. 요 좀 중요합니다. 이거를 외우는 게 나중에 도움이 돼요. 그냥 K 값을 외우는 것보다. 자, 그건 뒤에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 거고. 자, 자기장 한번 보자. 자기장. 자기장도 그럼 무슨 개념이겠니? 자, 우리가 중력장 배웠고요. 그죠? 전기장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이 자기장. 중력이 미치는 필드고 전기력이 미치는 필드고 이건 자기력이 미치는 필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중력장은 G에 대한 겁니다. 중력 가속도. 그죠? 그 다음에 전기장은 요 E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 자기장은 지금 이제 얘기할 요 B에 대한 겁니다. B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기장 방향은 일단 어떻게 정하느냐? 자기장 방향. 여러분들 자기장 방향 어떻게 정해요? 얘는 방향 어떻게 정합니까? 얘는 플러스 1쿨롱을 뒀을 때 얘가 받는 방향이죠? 그죠? 얘는 질량을 가진 물체 요걸 뒀을 때 얘가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중력 방향이고 지구 중심 방향이 될 거예요. 얘는 뭐라고 할까? 얘는 나침반을 줍니다. 나침반이 뭔데? 뭘로 되어 있는데? 나침반 자석입니다. 알겠죠? 나침반 바늘 자체가 자석이에요. 그래서 N극, S극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가리키는 거?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다. 그럼 여기가 만약에 자기장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나침반 갖고 오면 나침반이 삥 돌다가 어느 한 방향을 딱 이렇게 가리키게 되면 이 지점에서는 여기가 N극이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여기 갖다 놓은 나침반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어떤 한 방향으로 가리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장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변에 큰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상 여기에 흐르는 이 자기장 방향은 지구 자기장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자기력선 개념이 나옵니다. 자기력선. 자, 자기력선은 요거 전기력선하고 개념이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력선을 한번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N극에서 나와가지고 자석에서 그 다음에 S극으로 향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는 자석의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폐곡선을 이루면서 계속 도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자기력선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접선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 이거는 전기장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중에 끊어지거나 엇갈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 4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장하고 자기력선은 비례관계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기장이 센 곳이면 2배 세다. 그러면 자기력선도 2배 많이 그려주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5번에 자기력선의 밀도는 자기장의 세기이고, 그래서 밀한 곳이 소한 곳보다 자기장이 세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뭐 이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의 세기를 볼 건데, 자기장 세기를 볼 때는 자 561페이지 내용이 이제 좀 중요해집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이 이제 자속이라는 게 있어요. 자속. 자속이 뭐냐, 자속. 자, 요거는 이제 자기력 선속이라고 하는 녀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속. 자, 그리고 기호로 뭘 주로 쓰느냐 하면 파이를 주로 씁니다. 파이. 자, 요걸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단위. 이 단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WB로 쓰는데 이걸 웨버라고 합니다. 웨버. 처음 보는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속은 웨버입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뭐냐 하면,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 세기는 아까 이거 자기력선에 수랑 관계 있다라고 했죠. 자속이 일종의 자기력선의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단면이 있으면 여기를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를 우리가 요걸 파이라고 두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장의 세기는 자속 밀도라고 해요. 자속 밀도. 자, 요거는 자속 밀도입니다. 자, 밀도라는 개념은 뭡니까? 선이나 아니면 면적이나 부피에 대해서, 그죠? 그것들이 단위 밀도가 되려면 단위 면적당, 단위 부피당 이런 개념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의 수기 때문에 이 단면을 무조건 얼마로 잡자? 1제곱미터로 잡았을 때 얘네가 얼마나 지나가느냐 이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B는 보통 요걸 이제 단면적 A로 잡든지 S로 잡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B라는 것은 S라 둘까? S로 많이 둘까? S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얘의 단위가 웨버죠? 웨버. 그 다음에 얘는 면적이니까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불편하잖아. 불편하기 때문에 요거를 통째로 뭐라고 둔 거다? 테슬라라고 둔 겁니다. 테슬라. 그래서 유명한 회사도 있죠. 그죠? 자, 다시 개념 잡아 봅시다.
자속은 자기력 선속입니다. 자기력 선속은 어떤 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요 자기력 선의 수라고 봤을 때 단위는 웨버.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자속 밀도라서 반드시 어떤 특정 면적이 굉장히 넓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밀도로 따지면 무조건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자속, 이렇게 생각해서 자속 밀도고, 자, 요 식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장의 세기. 좀 모르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속은 어떻게 구하나 하면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뭐 면적을 곱해 주시면 돼요. 파이는 bs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전부 다 기본적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구 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의 큰 자석으로 볼 수 있죠? 그죠? 지구가 하나의 큰 자석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지구 자기장이 나오기 때문이겠지. 그지? 지금 북극 쪽이 무슨 극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극? 왜 S극이라고 볼 수 있니? 그렇죠. 여기를 S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나침반 갖다 대면, 그죠? 나침반의 N극이 이쪽을 향하고 S극이 이쪽을 향하니까, 그죠? 여기가 N극이 돼야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니까 자기력선에서 방향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왜 이 자기장이 생깁니까? 혹시 자기장이 생기는 이유 압니까? 지구 자기장은 왜 생길까요? 핵의 물질 때문에. 맞아요. 핵의 물질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자, 핵이 이제 있죠. 이게 핵이라고 치면 외핵과 내핵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외핵이 어떤 상태예요? 액체 상태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죠. 얘는 고체 상태고. 근데 핵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철하고 소량의 니켈입니다. 니켈. 근데 이 철이나 니켈은 강자성체고요. 일단 강자성체고, 그 다음에 얘네가 액체 상태로 열 대류를 하거든. 열 대류를 한다는 것은 이게 금속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금속은 자유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핵 자체가 플러스 형태로 기본적으로 주변에 전자가 붙잡혀 있다라고 하더라도, 즉 플라즈마까지 안 가더라도, 알겠네? 플라즈마는 뭐야? 플라즈마라는 것은 원자핵하고 전자가 완전히 분리되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유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원자 자체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경우가 꽤 많이 있겠죠. 그죠? 얘네들이 열대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전류가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뒤쪽에서 이제 맴돌이 전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전류가 생기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그 자기장에 의한 것이 지구 자기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다이나모 이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구 자기에 대한 것에 우리가 이름을 조금 붙여놨어요. 이름. 자, 이름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지금 방위각, 그 다음에 복각, 그 다음 수평자력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방위각. 요거 이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복각. 수평 자력. 이제 다른 이름으로 얘가 평각이라는 이름으로 써요. 평각. 치우쳤다는 얘기죠. 각이. 그 다음 이거는 수평 불력. 불력이기 때문에 분해된 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에? 자, 이게 지구 표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구 표면. 이렇게. 이쪽 어딘가에, S극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줄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석을 하나 이렇게 둔다라고 쳐볼게요. 자석. 그럼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런 식으로. 있으면, 줄에다가 매달아 놨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될 거야. 그지? 근데, 여기가 완전 적도면 이렇게 되는데, 적도가 아니고 중위도 지방이다. 라고 하면, S극이 여기 딱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뭐 여기쯤 또는 여기쯤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석이 이렇게 수평이 안 됩니다. 수평이 안 돼요. 어떻게? 얘가 기울어진다는 얘기예요. 기울어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울어져. 이럴 수 있겠죠. 그죠? 실제 우리 여러분들 나침반 가지고 좀 많이 놀아봤죠? 그죠? 나침반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바늘이 있고 그 바늘 위에 나침반 바늘에 자석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요거 완전 수평이에요? 기울어져 있어요? 본 적 있나? 자세히 본 적 있나? 응? 이거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수평이 돼야 됩니까? 기울어져야 됩니까? 기울어져야 되죠. 기울어진 나침반 본 적 있어요? 없을걸? 우리나라 걸 들고 다른 나라로 많이 이동해서 보면은 기울어질 텐데, 우리나라 거는 안 기울어져 있어. 왜 안 기울어져 있어? 이거 기울어져 있으면 일단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고장난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기울어지면 이 위쪽이나 아래쪽에 닿아서 제대로 돌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일단 우리나라 거는 원래 기울어져야 되는데, 반대쪽을 조금 더 무겁게 해가지고 수평을 맞춰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다 팔아요. 각 나라별로. 알겠어요? 근데 제대로 된 거면은 뭡니까? 여기 적도에서만 수평이 되게끔 딱 돼 있는 거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기울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울어지면 이 기울어진 아래쪽으로 딱 기울어진 각도가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뭐라고 할까? 이 셋 중에.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수평에 대해서 원래 수평으로 돼야 되는데, 그죠? 요게 자기력을 받게 되면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간 각도 있죠? 요걸 복각이라고 합니다. 복각. 알겠어요?
요걸 복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그림 아무리 뚫어지게 봐봐야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평면상에다 막 그려놔가지고. 자, 복각이 뭐라고요? 수평에 대해서 아래로 기울어지는 각도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다시 하나 더 그려볼까? 여기다가. 자, 이번에는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가 북극이고 남극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북극, 남극. 근데 이 북극과 남극은, 알겠죠? 지리적 북극과 남극이에요. 지리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를 자전축으로 해가지고 요걸 이으면 자전축이 돼요. 그래서 지구가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 북극과 자기 남극, 자극이라고 했죠, 아까. 그거는 요 지리상의 북극과 남극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자기 북극이라고 쳐볼게요. 지금의 S극. 알겠죠? 여기가 자기 북극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원래 이 각도로 이렇게, 맞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요렇게. 어디서든 북극을 쳐다보면 이 각도가 있지요. 북극 방향이 있죠. 그죠? 공이니까. 쉽게 생각하면 공이니까. 어느 지점이든 북극을 쳐다보면 그 라인이 있단 말이지. 그걸 나중에 이제 좌오선이라고 합니다. 좌오선. 자, 그런데 자기 북극은 일치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요 각이 이렇게 틀어져 있겠죠. 맞나요? 이 틀어져 있는 각을 뭐라고 합니까? 이 틀어져 있는 각이 바로 방위각이야. 평각입니다. 틀어져 있는 각.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복각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자기 장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딱 진행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수평 방향에 대해서 자기 이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요건 기울어져서 아랫방향, 요 세타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형성됐을 텐데, 자, 이거 수평 방향, 즉, 요 방향. 요 방향에 대한, 자기력은 어느 정도냐. 이거가 되겠죠. 이게 뭐가 된다? 수평 불력이 되는 겁니다. 즉, 이게 B가 이쪽으로 딱 향할 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면 이게 수평 불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자, 방위각, 평각은 뭐다? 지리상의 북극에 대해서 얼마나 틀어져 있느냐. 요거는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변합니다. 알겠어요? 계속 변해가지고 아주 옛날에는 N극이 이쪽에 있었고 S극이 아래쪽에 있었는데 지금 뒤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죠? 뒤바뀌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복각, 이거는 위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밑으로 쳐졌느냐, 이런 게 생기겠지요? 그거에 대해서 수평 방향의 힘은 어느 정도냐, 이걸 얘기합니다. 적도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평 불력만 있겠죠? 그죠? 정확하게 적도인 지점에서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지구 자기의 3요소. 이거 이제 지구과학 쪽에서 고지자기 연구 있죠. 들어봤습니까? 고지자기가 뭡니까? 고지자기. 고지자기. 아주 옛날에 지구에 남아있는 그 자기장 연구입니다. 자기장. 알겠어요? 그 광물에 금속들이 있겠죠? 그죠? 금속은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자기장, 외부 자기장을 받고 나면은 그게 방향성이 굳어지면은 딱 정해져 가지고 그게 남아 있다는 거지. 그거 연구해 가지고 역으로 추정해서 옛날에는 여기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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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다 찾아내는 거야. 알겠어요? 그거를 이제 고지자기 연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한 장 넘어가서 56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여기에서는 뭐 하나 보고 갈 거냐면 자화와 자기 이력 곡선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성체와 자화라고 돼 있는데 자성체 자성체는 아까 살짝 얘기를 했는데 그 원자 자석 얘기하면서 자성체는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강 자성체, 그 다음 상 자성체, 관 자성체. 자, 이 세 개에 대해서 한번 보죠. 강자성체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원래 자기구역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기구역. 이걸 이제 자기구역이라고 해볼게. 그죠? 자기구역 안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뭐가 있다고? 원자 자석들이 들어있다라고 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자성체는 자기 구역이 이미 형성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석을 띄지 않고 있어요. 근데 외부 자기장이 걸리면 외부 자기장, 자 여기서 이제 외부 자기장이 걸려주면, 즉 이쪽에서 이쪽으로 뭐 이렇게 형성되면, 즉 이쪽이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걸리게 되면 이 안에 자기 구역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일제히 방향성을 가져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은 외부 자기장 제거를 해도 얘가 어떻게 된다? 유지가 돼요. 유지. 뭐가 유지된다고? 자기 구역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거의 흐트러지지 않고 방향성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다? 자석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강자성체에 얘가 뭐가 있어요? 철,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입니다. 자, 상자성체 보세요. 상자성체. 상자성체는 요 위에 거랑 똑같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자기 구역이 있으면 뭐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그죠? 불규칙하게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자, 외부 자기장을 걸어준다. 외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처럼 돼요. 여기가 N극, 여기 S극 딱 걸어주면 얘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정렬 형태가 뭐 얘처럼 아주 기가 막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방향성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방향이죠. 그죠? 그죠? 자, 중요한 건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 자, 그냥 제거. 이렇게 했어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다시 흐트러집니다. 난리 난 거죠. 막 이런 식으로 유지가 안 되고 흐트러집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게 이제 상자성체입니다. 상자성체 물질은요, 어떻게? 자석을 댔다가 떼도 그 물질이 자석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강자성체는 자석을 데워놨다가 떼면 그 물질은 자석이 되거든요. 알겠어요? 여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반자성체는 요거는 어떨까요? 요거는 처음부터 뭐가 없느냐? 자기 구역이 없어요. 원자 자석이 없어요. 요거는 원자 자석이 없습니다. 자기 구역이 없는 거죠. 그죠? 있긴 있지만 저기에서 자화된 어떤 구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 자기장을 딱 걸잖아. 외부 자기장. 이걸 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게 이제 중요하죠. 얘는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N극, S극으로 딱 주어주면 아까는 N극, S극 걸리면 전부 다 이쪽이 S극, 여기가 N극 이렇게 걸렸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다르다. 1원부터 반이잖아. 그지? 달라.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렇게요.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돼.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자기장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이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내부 자기장이 0이 되게끔 얘네들이 배열을 해요. 즉 센 자기장이 걸리면 이게 더 세게 딱 걸릴 거고 약하면 약하게 걸릴 텐데 자, 외부 자기장이 상쇄되게끔 얘네들이 걸려준다는 거지. 그래서 내부 자기장이 0이 돼버려요. 0이 된다는 건 뭐야?
자기 액선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들어갈 수 없다. 자, 여기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밀리겠죠. 그죠? 청력을 받겠죠. 그러면 충분히 이게 성능이 좋은 녀석이라고 치면 밑에 자석을 뒀을 때 이게 반자성체가 성능이 좋은 애면 어떻게 된다? 떠버리는 거예요. 공중에. 공중에 떠버리는 거예요. 이런 성능 좋은 녀석이 뭐냐? 이런 걸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배워요. 다른 일반 반자성체는요, 이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초전도체만큼 내부 자기장이 반대로 쫙 걸려주지를 못해요. 알겠어요? 내부 자기장을 0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알겠습니까? 물질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는 반자성체의 내부 자기장이 0이 되지 않는 것들이 태반이겠죠. 알겠어요? 안 그러면 반자성체의 물질들 그냥 다 떠버리겠죠. 그죠?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중에, 반자성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좋은 물질, 초전도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떠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뜨는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고. 알겠죠? 그래서 반자성체 중에 온도를 심하게 낮춰가지고 봤더니, 저항이 0이 되는 순간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순간이고, 그 물질이 초전도체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왜 초전도 현상 막 실험해 주는 거 있죠. 그 전부 다 어떤 반자성 물질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액체 질소에다 푹 담궈 놨다가, 그죠? 온도가 확 떨어진 상태에서 자석 트랙 쫙 만들어 놓고 위에다 딱 놓고 쫙 올리니까 슉 돌지요. 그죠? 그런 장면 본 적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랬다가 이제 다시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된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원래대로. 이렇게. 원래대로. 이런 성질이 있는 겁니다. 자성체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자성체 이제 보면 수소, 물, 수정, 뭐 또는 비스무트, 순, 납, 구리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처음 이 초전도 현상 발견한 물질이 뭡니까? 수은이에요, 수은. 수은의 온도를 거의 4켈빈 가까이 낮추다가 이 현상을 목격을 한 거야. 알겠어요? 오네트라는 과학자가. 그래서 그 초전도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한 거죠. 반자성체를, 온도를 심하게 낮추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알겠죠?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력 곡선 요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이력 곡선. 요거 하나 더 보고 갑시다. 563페이지에 있죠? 자기 이력 곡선. 잠시만. 자, 자기 이력 곡선은
이력이란 말은 알죠? 이력이 뭐야? 이력서 낸다 그러면 뭐야? 자기의 옛날 과거부터 했던 뭔가를 다 적어가지고 내는 거잖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쪽은 이제 자기장이고, 이거는 자화의 색입니다. 이쪽은. Y축은 자화의 색입니다. 자, 그런 얘기는,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주로. 외부 자기장을 그려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자화의 세기는 어떤 자성체가 얼마나 자화가 되느냐, 이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외부 자기장도 없고, 자화도 안 된 상태의 어떤 자성체라고 쳐봅시다. 그죠? 뭐 철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런데 얘를 갖다가 외부 자기장을 딱 걸어줬어요.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지점까지 온 거야. 이 지점. 이 얘기는 뭐예요? 외부 자기장을 이만큼 걸어줬더니 자화가 이만큼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화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외부 자기장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더라도, 그죠? 자화도 바로 0이 되면 이렇게 갈 거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는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좀 비슷한 거라고 하면 이런 게 되겠죠? 그죠? 다시 흐트러져서 자화가 거의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강자성체라고 하면 이렇게 자화가 됐다가 다시 외부 자기장이 0이 되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때 걸려 있을 때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자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화된 세기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양을 뭐라고 하느냐? 요거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잔류자기입니다. 그래서 이 잔류자기를 암석에서 찾아내서 그걸 연구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고지자기 연구랑 관계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을 아까와 반대 방향으로 쫙 걸어준다. 지금 이 상태였는데 외부 자기장을 이제 반대로 확 걸어주는 거야. 걸어줬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자화가 어떻게 된다? 자화량이 자, 0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반대로 세게 걸어줬으니까 자화가 남아있던 양이 쑥 사라졌어. 완전히 사라졌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준 반대 방향의 자기력 있죠? 요것을 이제 보자력이라고 한다. 보자력. 잔류자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버릴 수 있는 반대 방향의 자기력. 그게 보자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걸어주면 얘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보죠. 자,
요렇게까지 와요. 요 지점까지. 거의 대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칭으로. 그랬다가 여기에서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정상 방향으로 걸어주면 얘가 이렇게 다시 요 지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물질이 있으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자화가 이만큼 됐다가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주든지 그죠? 이 자기장을 0으로 만들어주면 요렇게 떨어질 거야. 떨어져.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외부 자기장을 쫙 걸어줍니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요렇게 여기 폐곡선을 요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 이력 곡선인데 자, 이 폐곡선에 면적이 중요합니다. 면적이 넓은 물질이 있고요. 넓은 물질. 좁은 물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은 물질은 주로 뭘로 사용된다? 자석이나, 그죠? 자기 테이프. 이런 걸로 사용되고, 그죠? 좁은 것들은 그런 걸로 사용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대신에 이제 뭐에 쓰이느냐면 교류 변압기 있죠. 변압기. 변압기 혹시 들어봤어요? 거기에 철판으로 철심으로 들어갑니다. 변압기에는 미음자 철심들이 있어요. 얇은 철심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겹겹이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 겹겹이. 엄청 많이.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코일을 막 감아 놓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변압기의 구조예요. 거기에 이제 쓸 때 이 좁은 물질 요거 씁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 줄 세 번째부터 거기 얘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됐니? 여기까지가 일단 자기 이력 곡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여기 한번 봅시다.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이제부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알겠죠?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총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총 3가지. 첫 번째는 이제 요것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양이다. 모양이라고 하면 전선의 모양이 되겠죠. 도선의 모양, 전선. 그래서 직선 모양이 있고, 그 다음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원형이 반복되는 거, 감기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코일입니다. 코일. 요걸 이제 솔레노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요 3가지. 3가지 요거 흐를 때 그 방향성만 아시면 됩니다. 모양이나. 자, 여기. 자, 전류가 만약에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잡혔다.
그러면 직선으로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자기장은 어떤 모양이냐 하면 동심원 모양으로 생겨요. 동심원. 얘들아, 동심원이 뭐니? 응? 중심이 같은 원들이 되겠죠. 작은 원부터 해서 점점점 커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 모양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기다 뭐 뿌려보는 거야? 철가루. 철가루 뿌려봤더니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더라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방향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봐야 돼요? 나침판 놔봐야 되겠죠. 아까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두고, 이쪽에다가도 두고, 요 앞에다가도 두고, 요 뒤에다가도 딱 둬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랬더니, 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요렇게, 요렇게. 회전을 하네? 회전?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이 손 모양 잘 잡으셔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합니다. 알겠죠? 오른손. 자, 이 엄지가 어디? 전류 방향에 맞춰지고, 그런 다음에 손가락 4개를 이렇게 감아지면, 이게 회전하는 방향이 생기죠? 그죠? 그 회전하는 방향으로 자기장 방향이 형성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이거 못하면 뭐 뒤에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만약에 밑으로 흐른다 그러면 엄지를 밑으로 향하게 하고 감아지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죠? 요거랑 반대로 될 겁니다. 자, 원형 한번 볼게요. 원형. 원형은 자, 요렇게 생겨 있는데 얘도 결국 뭐죠? 모양을 알고 싶으면 뭘 뿌려보는 겁니까? 철가루 뿌려보는 겁니다. 철가루 뿌려보면 얘는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나냐 하면 조금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네. 자,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날 텐데, 예? 여기다 하나 더 그리면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생겨요. 원형이 여기에서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이쪽에도 원형이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가까우면 여기가 좀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촘촘해지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다가 나침반을 더 봅니다. 나침반을 여기다가도 더 보고 여기다가도 더 보고 여기다가도 더 봤을 때 얘네들은 이제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돈다라고 해볼게. 전류. 이게 전류야. 전류라고 하면 자, 얘는 이렇게 돌겠죠? 그 다음에 전류가 이쪽에서는 이렇게 돌겠죠? 가운데서는 이렇게 돌 겁니다. 맞나요? 이렇게 쭉 쫓아가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가운데서는 나오고 양쪽 바깥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 맞나요?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결국은 뭐냐면 이 원형 전류의 안쪽은 전부 다 우리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되고 얘의 바깥쪽 있죠. 바깥쪽은 전부 다 여기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장이 돌고 있기 때문에 빙빙빙 도는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 잡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564페이지에 있죠. 세개는 조금 이따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향. 자,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코일은 어떤 얘기냐? 코일은 자, 코일은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철가루를 딱 뿌리면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건 그럼 좀 쉬다가 맞춰봅시다.